안녕하세요. 윗쌤입니다. 오늘은 수원 2주차 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 2개에 연계문제 하나, EBS 아닌 문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 문제에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좌표 설정을 할 텐데 문자를 하나로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문자를 2개를 쓰거나 3개를 많이 쓰게 되면 힘들어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로그 함수에서 하나로 문자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절대값 함수에서 있을 때 이 첫 번째 문제랑 연계돼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2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2개가 복합된 문제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요 알파 개념까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문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로그 함수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오늘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고 오늘의 문제 처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로그 AX, A가 로그의 미수로 나와 있네요. 자, 로그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였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요. 자, 그럴 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교점 PQ, P랑 Q가 원과 이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PQ에서 원의 지름일 때라고 돼 있네. 이 선분 PQ가 원의 지름이란 얘기는 원의 지름을 내려면 당연히 중심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여기 X좌표가 4분의 5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 A 값을 구하여라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교점들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고 이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지가 이 문제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니까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 P점의 Q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선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P에서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X축에 내리고 Q에서도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난 이렇게 된 삼각형이랑 요 P랑 중심이랑 이렇게 된 삼각형이 그림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삼각형이 합동이란 얘기고 합동이란 얘기는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게 같다 하게 되면 조금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P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게끔 그리고 Q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게끔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점과 여기 만나는 점의 Y축의 좌표도 위의 길이랑 아래 길이는 같을 거야. 그러면 이 위의 좌표를 내가 만약 K라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K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K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K라고 할 때 나는 P란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내가 T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X 한 다음에 T라고 좌표를 많이 잡으니까 T라는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이 T랑 K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얘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에다 T를 대입하면 Y 값이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K라는 값은 로그 A에 X좌표가 T를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Q의 X좌표를 내가 다른 문자 S라고 T 다음에 S니까 S라고 쓰고 싶지만 문자가 2개가 되게 되면 계산이 많아져. 그럼 계산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플러스 계산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자를 어떻게든 하나로 맞춰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 핵심이 되는 이유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에서도 똑같은 형태인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려지는데 이것도 똑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지만 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니까 요거 기억해 주면 좋겠고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난 이 Q점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K라는 Y좌표가 되기 때문에 난 마이너스 K일 때는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가면 좋겠는지 확인해 볼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K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A의 T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난 결론값이 마이너스 K가 되고 싶은데 여기다가 로그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싶은데 자, 여기서 이제 로그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했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1을 이 T 위에 지수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힘들어.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이너스 K라는 값이 로그 A의 T의 마이너스 1제곱 쓸 거예요. 로그 A의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1제곱은 T분의 1이라고 지수 법칙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요거 모르면 지수 법칙 확인해 보시고 또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다가 T분의 1이란 값을 대입해 보니 마이너스 K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점의 좌표를 다른 좌표가 아닌 T분의 1이라고 잡게 되면 이 문제는 두 점의 P랑 Q좌의 좌표값을 뭘로 구할 수 있냐?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나타내게 되면 나머지 계산 문제는 어려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키가 되는 거는 얘가 높이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되면 하나의 좌표를 T로 잡으면 다른 좌표는 T분의 1이라고 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건 기출에서 계속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다음 문제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1보다 큰 실수 A 앞에 문제랑 똑같네. A 값이 똑같이 1보다 큰데 여기서는 로그 함수의 절대값이 그려져 있네요.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 함수에서 설명하게 되면 원래는 아까 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절대값이 쓰여지게 되면 X축 밑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린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는 여기 밑에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를 대칭으로 이제 꺾어 올렸다라는 얘기야. 자, 그럴 때 지금 문제에서 직선 y는 k, 여기에 y는 k니까 여기에 y좌표 값이 k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랑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 때 OC, CA, AB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네. 여기서 여기 원점의 좌표가 5가 있을 때 여기 OC 길이랑 AC 길이랑 AB 길이 이 세 개가 다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봤을 때 내가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겨서 길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인데 당연히 OC 길이는 이 높이 값이 K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다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 CA의 길이가 K란 얘기는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길이도 K란 얘기니 A의 X좌표도 K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A, B의 길이도 요 길이도 K가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된다라는 건 여기 K란 좌표에서 K라는 값을 또 더해준 거니까 여기에 X좌표는 2K라고 써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모르시면 더하기 안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 없을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A의 X좌표는 K, B의 X좌표는 2K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K랑 2K랑과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이 K값을 구할 텐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까 전 첫 번째 문제는 여기가 K랑
여기가 마이너스 K랑 만나는 점에 있을 때 역수관계였던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왜 그렸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만약 만나는 점이 이렇게 조금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릴까?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 대칭이었다고 한다면 꺾어 올린 점도 똑같이 대칭으로 꺾어 올릴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대칭이란 얘기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좌표가 이만큼 올라야 돼요. 여기가 이만큼 올랐는데 얘를 중심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 높이 값이 K면 요 밑에 값은 마이너스 K라고 쓰는 게 이해 가나요? 이거 이해 가면 다 된 거야, 진짜. 요거 이해 가면 다 됐으면은 여기에 원래 X좌표는 얘가 2K였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K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랑 똑같이 하게 되면 여기는 K라고 쓸 수 있지만 2K분의 1이라고 써도 무방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나는 뽑아내는 식이 뭐냐? 난 K 값을 먼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K라는 값이, 여기 K라는 좌표 값이 얘랑과의 관계에 의해서 2K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식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야. K 넘겨주고 하게 되면 K 제곱은 2분의 1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분의 1인데 나는 여기서 K를 뭐야? 길이로 잡은 거란 말이야. 길이란 얘기는 K 값은 뭐야? 양수여야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걸 고치게 되면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무리하는 게 뭐냐? 앞에 문제는 이렇게 밑에 있을 때 마이너스 K랑 K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한 건데 이 문제는 절대값 써서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K로 잡을 때도 이 좌표를 만약 여기 좌표를 2분의 K라고 잡았으면 이 좌표는 2분의 K분의 1이라 잡아도 되는데 이 잡게 되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K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도 이게 같은 높이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 높이의 값은 여로 역수관계였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다 접근한 거고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기까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우리 세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문제 보니까 이 문제 보니까 뭔가 연계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앞에서 1번 내용과 2번 내용은 이제 절대값이었으니까 1번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내가 K라는 값을 갖는 로그 함수가 있으면 내가 얘를 T라고 잡았다 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K라는 값을 갖는 것은 T분의 1이었다. 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게 밑에서 꺾어 올라왔으니까 같은 쪽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K랑 만나는 거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알고 있다 보고 설명을 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얘가 K가 있고 2K가 있는데 요거 관계는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또 하나의 조건이니까 요거는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만약 K라고 했을 때 로그 얘가 A의 T가 K라고 했으면 자, 그럼 2K랑 만나는 건 무엇일지를 한번 볼게요. 자, 2K랑 만나는 것을 보게 되면 2K는 로그 A의 T 이렇게 쓰는 거에 얘도 2를 곱해줘야 될 거야. 앞에서 요거 마이너스 올라가듯이 이 2라는 값도 이 T의 지수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했어. 그러니까 요걸 또 쓰게 되면 로그 A의 T의 제곱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는 지금 A, B, C, D가 지금 A, B, C, D 이렇게 잡혀 있지만 우리는 이 A, B, C, D 문자를 4개를 다 안 쓸 거야. 하나로 다 쓸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 B라는 점에 여기를 T라고 다시 할게요. T라고 이렇게 잡아 본다면 얘는 2K가 되는 거는 T제곱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B 쪽에서 이게 넘어가는 거. 얘는 반대쪽 마이너스니까 이쪽만 먼저 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뭐야? T제곱을 넣어야지만이 2K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t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고, 이거를 어디 선생님들이 무슨 뭐 등차 수열을 넣는데 등비 수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쓰고 싶지 않아.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그냥 길이가 t였고 2배가 됐으면 여긴 t를 넣게 되면 t제곱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야? 나는 이제 뭐야? 이 a, b란 거에 관계해서 아까 전에는 뭐겠어? 여기서 t라고 잡았으니까 여기 좌표는 t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똑같아. 여기가 t제곱이면 여기는 뭘로 잡아야 돼? t제곱분의 1이라고 역수를 잡으면 되니까 이 모든 a, b, c, d의 x좌표를 t제곱분의 1, t분의 1, t제곱으로 해서 하나의 문자로 다 나타냈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지금 문제에서 여기 쭉 그래프하고 EK-저 잡혔을 때 여기까지 조건은 다 썼네. 여기까지 조건은 다 썼어. 그럼 이제 남는 건 뭐야? 요거를 쓰면 되겠네요. 요거. 자, 그런데 여기서 AB 길이랑 CD 길이, AB 길이랑 CD 길이를 구하는데 요 길이를 위해서 1학년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X가 있을 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요 길이를 구하는 것을 만약 길이는 D라고 쓰잖아요. 영어로 디스턴스. 영어로 디스턴스 D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우리가 절대값을 써가지고 x2 빼기 x1으로 배웠을 텐데 우리는 문제 볼 때 절대값 쓰는 이유는 문자를 2개를 썼는데 뭐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그럼 뭐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조건은 x1보다는 x2가 크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게 되면 걔가 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AB 길이는 당연히 B에 있는 t 값이 t분의 1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AB 길이는 AB의 길이, 선분의 길이는 t에서 t분의 1을 빼면 되겠다라는 거야. 똑같이 CD의 길이라는 건 t제곱에서 t제곱분의 1을 빼면 되겠죠? t제곱에서 t제곱분의 1을 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3AB가 CD랑 같다고 하니까 3AB는 여기다 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위아래 값이 같다라고 놓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요거 보면 제곱 돼 있으니까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만약 합차 공식 많이 썼잖아. 인수분해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얘 인수분해하게 되면 t 빼기 t분의 1, t 플러스 t분의 1이 될 것이고 얘는 3의 t 빼기 t분의 1과 같다가 되겠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야, 얘랑 같으니까 약분하고 싶은데, 약분할 때는 나중에 하나 또, 이건 뭐, 수투나 나오게 되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나누기라는 거는 수학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돼요. 왜? 나누기는 0일 수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t가 1보다 크고, t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건 t가 1일 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1이 안 되니까 얘는 0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약분해도 된다란 얘기겠죠. 따라서 t 플러스 t분의 1 값이 3이다라는 식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를 푸는데 자, t에 관한 관계가 나와 있어. 그럼 나는 이 t 값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를 보게 되면 t 값을 구해야 되냐 안 구해야 되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 3월 문제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이유가 갑자기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근해 공식 써야지만 t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해 공식 쓰는 문제가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얘를 근해 공식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문제는 조금 꼬여요. 그러면 뭐냐? 아, 내가 t값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 뭐라고 돼 있냐? 2개의 곱을 구하라고 돼 있어. 이 얘기는 곱으로서 얘를 나타낼 수가 있고 t값을 안 구해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t값을 구할 수 있으면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야지만이 이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를 근해 공식 쓴다 하게 되면 풀리긴 해요.
내 계산이 많아지고 갑자기 루트값 써지게 되면 계산 복잡해지고 계산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안 되니 요거는 요 식을 갖고 얘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를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차피 문에 근과 계수 관계를 쓰더라도 풀어야 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양변에 t라는 값을 곱할 거야. t라는 값을 곱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1은 3t가 되고 3t를 넘기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근을 원래는 t 값을 구하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하는 건 힘들어요. 그게 뭐야? 근의 공식 써야 되지만 근의 공식 쓴다라는 건 이 문제가 의도는 아닐 거라 보고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 이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랑 베타랑과 이 식과의 관계를 쓴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그 근과 계수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1분의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두 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1분의 1 돼서 1이란 얘기야. 요거는 다시 고치게 되면 베타라는 값은 알파분의 1이 되니까 얘가 t가 근이면 t분의 1이 근이니까 서로 역수 관계잖아.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면 얘가 알파가 되니까 이 두 근의 관계가 요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나는 만약 이 값을 알파라고 놓고 얘를 t분의 1을 베타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잖아요. 길이 값이니까.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라는 값을 구하는데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얘 구하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절대값 씌우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의 전체 루트다. 요렇게까지는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요 길이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3이다 하니까 제곱하면 9가 될 것이고 알파고 베타는 1이니까 빼기 4에서 루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돼? 다시 쓸게요.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가 된다고? AB 길이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야? AB 길이랑 CD 길이의 곱이잖아요. 그럼 난 CD 길이는 또 구하는 게 아니고 뭐야? 얘가 AB 길이의 3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3배 루트 5라고 주어지겠죠.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난 AB 길이랑 CD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AB 길이 곱하기 CD 길이가 돼서 루트 5 곱하기 3 루트 5가 되니까 루트 5랑 루트 5 곱하면 5죠? 5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15다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은 15라고 주어지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앞에 있던 문제에다가 길이가 2배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구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근을 직접 못 구한다. 여기서 근을 못 구한다는 얘기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에 있는 근과 계수 관계를 썼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야지 계산이 제일 간단하게 가니까 요 식까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두 개념, 특히 첫 번째 개념 하나의 관계가 같은 높이가 대칭인다면 역수관계였다. 절대값은 그 대칭된 거가 하니까 같은 높이 값이 똑같이 역수였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건 높이 값이 2배가 되게 되면 좌표 값은 그 다음에 제곱비가 된다. 요 세 가지 갖고 가시면 좋겠고 이 내용들은 정말 나오게 되면은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지만이 나중에 원하는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에서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문제도 접근해주면 좋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던 개념들 다시 한번 잘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